자, 요번 시간은 이항 정리 보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는 뭐냐면, 이렇게 항이 두 개짜리 있죠. 요런 거 완전 n제곱식. 요거 이제 전개하는 방법이거든요. 전개하는 방법인데, 원리에 대한 설명은 밑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내용만 좀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플러스 b의 전체의 n제곱 전개식은 항상 어떤 형태를 띠냐면 문자는 항상 n개를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한번 보시면은 요 보세요. 이게 한 항인데 요 항에 a가 n개 있죠. 그럼 이제 문자가 n개 있는 거 맞죠, 그죠? 여기 보시면 a는 n-1개, b는 1개. 그래서 합쳐서 n개죠. 그래서 언제나 n제곱이면은 문자는 언제나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n개죠? n-2개랑 2개 더했으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반항인데 n-r개랑 r개랑 더하면 또 n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나 n개가 있어요. 요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건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은 요게 이제 문자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수 부분이죠, 그죠? 이 개수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요거 n 컨비네이션 한 다음에 그 한 녀석의 차수인데 이게 지금 여기 b의 0제곱 돼 있죠. 그래서 요 0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짠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하든 상관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좋을 대로 하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b의 0제곱 요거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외우는 게 훨씬 좋아요. 나중에 1 플러스 x n제곱 전개식도 그대로 다룰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제대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고, 논리는 되게 쉬워요. 제가 이제 몇 개 예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쭉 너무 예를 들어서 요런 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2x 플러스 5y죠. 전체 5제곱인데 요 전개식에서 x제곱이랑 x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보래요. 그럼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x가 2개, y가 3개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 x가 2개가 어떻게 올까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2개, y가 3개 와야 되면은 이게 이제 2개 오고 요게 3개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문자는 언제나 5개가 와야 되니까 요거 개수 맞춰주는 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2x는 제곱이 있겠고, 자 5y는 세제곱이 있을 텐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요. 이 앞에 뭐가 있냐면은 5, c 뭐 2든 3이든 좋을 대로 하시면 되죠. 2라고 적을게요, 제가. 이게 왔겠죠, 그죠? 그러면 요 항을 정리를 한다고 쳐보세요. 자, 요 항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5c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 나오겠고, 요거는 125y 세제곱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곱셈 같은 경우는 교함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10 곱하기 4 곱하기 125가 나오고 뒤에 x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는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는 여기 있어요. 됐죠? 그래서 포인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포인트는 요거 전체 각각 몇 제곱을 해줘야지 내가 찾던 여섯 녀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 보시고 앞에 요것만 안 잊으시면 돼요. 앞에 이 5c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런 다음에 개수만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문자 제외한 앞에 있는 수들 제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아마. 요거 좀 다시 볼게요.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자, 지금 이 1번이랑 2번의 형태가 달라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2개, 3개라고 찾으면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문자가 똑같은데 차수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립방 정식을 하나 써주시면은 좋거든요. 연립방 정식을. 제가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연립방 정식 쓰기 위해서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 이렇게 지금 2개가 있거든요. 이 2개를 각각 여긴 a제곱, 여긴 b제곱 한다고 칠게요. 아까 했던 거 원리 한번 볼게요. 여기 제곱, 세제곱 이거 2개 더하면은 5제곱 되는 거죠.
즉 니들도 더하면은 여기는 8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립반의 첫 번째 a 플러스 b가 8이다. 요거 적어주시고요. 자, 다음 요게 이제 전체죠. 전체 몇 제곱 몇 제곱에서 8제곱 되느냐. 요거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실제 x의 7제곱이래요. 그럼 실제로 찾으려고 하는 거 7제곱이니까 이게 실제로 몇 제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자, 이건 2제곱에 a제곱이니까 여긴 2a제곱이 됐겠죠. 자,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분모에 있으니까, x가 분모에 있으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 항을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b제곱을 해놨으니 마이너스 b제곱이 되어 있겠죠. 자, 이게 실제 차수를 의미하죠. 그죠? 이게 실제 차수를 의미해요. 그럼 이 실제 차수는 7제곱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7 이렇게 된 거죠. 이 연립방정식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풀어볼게요. 두 개 더합니다. 두 개 더하면은 3a가 될 거고 b는 사라졌죠. 이쪽은 15가 됐으니까 a가 5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5라고 찾았는데, 그럼 여긴 당연히 3이죠. 두 개 더해서 8이니까. 자,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5랑 3이라고 우리가 찾았는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x제곱에 5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 꼭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이 부호 꼭 포함해서 하세요. 마이너스 2x분의 1에 3제곱이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앞에 컨비네이션 꼭 적어야 되죠. 8 컨비네이션 3으로 적을게요. 이렇게 됐죠. 자, 제가 이거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8C3, 8, 7, 6, 3, 2, 1 약분해주면 56이네요. 그죠? 56 곱하기. 자, 이 녀석은 x의 7제곱, x의 10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3제곱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3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여기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분모에 x가 3개가 더 들어갔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랑만 미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7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x 10제곱에서 x 3제곱 나누기잖아요. 그죠? x 7제곱 됐겠죠. 내가 찾던 x 7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거 얻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항정이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밑에도 꼭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 놓을게요. 이거는 쉽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이, 자, 이거는 언뜻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해서 x제곱 x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제곱과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제곱. 자,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게 따로 봐버리면 되죠. 그죠? 이거 전개식이라고 했다면 이거 전체를 쭉 전개를 하는 셈이 될 텐데, 뭘 구하자는 얘기냐면은 상수항을 구하달래요. 그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게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차수를 2차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분모의 2차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2차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만나서 사라지게 되면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기본 차수를 앞에서 먹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 제외하고 여기서 차수를 내가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아, 기본으로 플러스 2인데 나는 0차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차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차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대충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고,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4제곱 여기 6제곱이면 마이너스 2차가 나올 테니까. 그죠? 자, 해볼게요. 빨리. 자, x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6제곱 있죠? 앞에 컨비네이션 잊지 마시고 10c4. 자, 그 다음 앞에 x제곱 있었죠. x제곱 제 뒤에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럼 보세요. x 4제곱 x제곱 해가지고 x 6제곱 됐는데, 이게 마이너스 x분의 1이 6제곱 부분이 x 6제곱분의 1이 될 테니까, 요거랑 약분돼 버리고 결국엔 다 사라지고 상수항은 10c4네요. 그죠? 이쪽도 볼게요.
자, 여기서 상수항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상수항이죠. 얘가 상수항이니까 이게 0차예요. 그죠? 그 여기에서도 0차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 5제곱에 요거 5제곱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x의 5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의 5제곱. 자, 앞에는 10C5가 있을 것이고 앞에 2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맞는지 볼까요? 자, 일단 이건 x의 5제곱 나오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x의 5제곱 분의 1이 나와서 사라지면 상수항 맞죠, 그죠? 자, 마이너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10C5 이렇게 됐겠네요. 계산 결과는 요거죠, 요 두 개. 이렇게 될 거. 이게 상수항일 겁니다. 계산은 제가 생략했는데. 자, 패턴이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항정리 활용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내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그다음에 뭐 하면 이제 이항의 성질 요거만 정리 잘 하시면 끝나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걸 적은 거거든요.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개수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항 정리했었죠, 그죠? 이항 정리했던 거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1제곱이다? 그럼 제가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1C0 A. 그러니까 A 1제곱, B 0제곱 뭐 이렇게 된 거죠. 1C1 A 0제곱, B 1제곱 뭐 이렇게 된 건데 B 0제곱은 안 적으면 되는 거고 1에 A 0제곱도 안 적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1이고 결국 이것도 1이라서 이제 그냥 이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앞에 있는 개수인 1C0이랑 1C1 있었죠. 요거 적은 거예요, 요게. 자,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요거 개수들 그러면은 적어 보시면 2C0, 2C1, 2C2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이사이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적어 놓냐면 이유가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컨비네이션 처음 배웠을 때 이거 배웠었죠. n-1c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n-1c 컨비네이션 r이 NCR이 되는 거 공부했었습니다. 요 내용 이용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된다.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럼 파스칼 삼각형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키스틱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뭐냐면은 일단 하키스틱 법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제 조건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요 라인들 이 라인들 보세요. 자, 이게 OC0인데 이 OC0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이 OC0 계산하면 그냥 1이에요, 그죠? 4C0도 계산하시면 1이고 3C0도 1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줄 쳐놓은 요 부분들 있죠? 요렇게 요 부분들 이 부분들 있죠, 얘네들. 즉 파스칼의 삼각형은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모두 1이에요. 이 성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이용해 가지고 하키스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그게 됐다고 손 치고 봅시다. 자,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쭉 더하면 요 라인으로 이렇게 쭉 더하면 여기 있는 녀석이 나와 이런 뜻이거든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적어 놓고 해볼게요. 밑에 아마 뭐가 있을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6C0, 6C1, 6C2, 여긴 6C3, 6C4, 6C5, 6C6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한 거냐면은 2C2부터 5C2까지 요 부분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된다. 이게 하키스틱이거든요. 자,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걸 더하면은 얘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2C2랑 3C2를 더할 거예요, 일단.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 더하기 5C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6C3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자, 2C2랑 3C2를 더할 건데 이 2C2가 3C3이랑 똑같아요. 제가 아까 뭔 얘기했었냐면 이 표면에 있는 얘네들은 이들은 모두 1이라 그랬죠. 그죠?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1이니까 내가 이거를 3C3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3C3으로 봐버리면 보세요. 얘는 얘랑 똑같다라고 치고 문제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이거 더하기 이거로 바꿔버려요. 요거 더하기 요거. 이해돼요? 요거랑 더해버린다고요. 이렇게 더해버린다고. 그럼 얘네들 둘이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얘가 되죠. 그죠? 우리가 더하려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인이거든요. 이거 더하는 거. 자, 봐봐요.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얘 더하기 얘로 바꿔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한 게 얘죠. 이것도 작은 하키스틱이죠. 그죠? 자, 그럼 다음 보세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4C3이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니 4C3이랑 4C2랑 더하게 생겼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하게 생겼잖아요. 둘이 더하면 4있게 나온다며요. 이 5C3이 나와요. 5C3이랑 5C2랑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C3이랑 5C2랑 더하면 6C3 나오죠. 4있거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키스틱이 이건데 이 하키스틱 법칙에서 되게 중요한 게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키스틱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맨 앞에 있는 제가 이거를 2C2를 3C3으로 고치는 게 먼저라 그랬죠. 즉 하키스틱의 시작은 언제나 1이어야 돼요. 제가 이게 이 표면에 있는 수들이 모두 다 1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1이거든요. 이 성질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럼 시작은 1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좀 우리가 알았어요. 이해돼요? 요거 하키스틱의 예시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키스틱의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지금 우리 방금 공부했죠, 그죠? 2C, 잠깐만 이거 계산하면 1이네. 그 다음에 3C, 4C, 5C. 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키스틱을 알아보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이 앞에가 점점 커지거든요. 여기가 조금 이따 배운 이항계수는 이 앞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커지고 뒤쪽이 전부 다 2 동일하죠. 그리고 시작이 1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11C3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11C3을 계산하려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복이 없어요. 11C3이 그죠? 11C3이랑 11C8이랑 똑같으니까 뭐 이게 답인데 지금은 그죠?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키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더하는 것들이요.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것들 여기까지 더했죠, 그죠?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자, 아까 5C2까지 더했잖아요. 그랬더니 5에서 이제 하나 커져서 6 됐고요. 2에서 하나 커져서 3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보일 때도 가끔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요거 78번에 1번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딱 요런 문제들. 이런 문제요. 이거는 그렇게 안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설명했던 문제는 아까는 제가 이제 2번 패턴 같은 거 설명했어요. 이 뒤쪽이 다 똑같죠? 자, 앞이 하나씩 커지죠? 3, 4, 5, 6, 10까지 그죠?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이게 시작이 1이 확실하냐? 33, 1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똑같고 하나씩 커졌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1C4라고 하시면 돼요. 없으면 11C7이겠죠. 그죠? 그죠? 요거 둘이 똑같으니까. 이게 답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답을 못 찾기도 하거든요. 1번에서. 근데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EC형이랑 EC2랑 똑같아요. 3C1이랑 뭐랑 똑같아요? 3C2랑 똑같아요. 4C2랑 4C2랑 원래 똑같은 거.
5C3이랑 5C2가 똑같죠. 11C9랑 11C2가 똑같죠. 이렇게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해버리면 봐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 2 다 똑같고 시작 1인 거 보이죠, 그죠? 2C2부터 쭉 더했구나. 그러면 여기 하나 커지면 12C, 하나 커져서 3.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키스틱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스칼 삼각형에서는 하키스틱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항교실 성질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번 수업 시간 내용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 암기인데요. 당연히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가지고 전개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이게 1 플러스 x n제곱 전개한 거거든요. 이게 n제곱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거예요. 이게 요거 n제곱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1 플러스 x n제곱인데 맨 처음에 nC 0이 온 건 이게 1이 n개, x는 0개. 그래서 앞에 nC 0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항 정리 그대로 쓴 거예요. 1이 하나 줄고 x가 하나 늘고 하면 nC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항은 1이 하나 더 줄고 x가 하나 더 늘고 앞에 nC 2 뭐 이렇게 된 걸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1의 n제곱은 계산 안 되잖아요. 1의 n제곱, 여기 1의 n제곱 계산 안 되잖아요. 이거 안 한 거예요. 이거 안 한 거고, 그 다음 뭐 한 겁니까? x의 0제곱도 1이잖아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보여요? nC0, nC0, nC1, x, nC1, x 여기 있죠. 그죠? nC2, x제곱 이런 식으로 nC2, x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일단 빡세게 하세요.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렇게 된 거구나. 여기에다 각가지 수들을 대입을 해볼 건데, 자, 뭘 대입한 거냐면 첫 번째 건데 요거. 자, 요거 이제 암기를 또 마찬가지 해놓읍시다. 여기다가 x는 1을 대입한 거예요. 이게 뭐다?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한 겁니다. 그럼 딱 요 녀석이 나와요.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여기다가 x에다 1을 대입해 보시면 1 더하기 1의 n제곱이기 때문에 요 전체가 이게 2의 n제곱이 돼버려요. 그죠? 그 결과물 2의 n제곱 보이죠? 그죠? 이게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nC0 그 다음에 x에다 1 대입했죠 아까? 이거 1이니까 요것도 1이고 다 1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nC0, nC1, nC에서 nCn까지 다 더하는 요런 계산입니다. 다 더하면 뭐다? 이게 2의 n제곱 되겠구나.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2번은 뭐 한 거냐면은 2번은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예요. 자, 그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한번 적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죠. 여기 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0 돼버려요. 0의 n제곱이면 0이죠. 그죠? 이쪽 0이에요. 계속.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x에다가. 그지? 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는 nC0 맞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nC1이 돼요. 요거는요. 이게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됐죠. 그죠? 플러스 nC 이렇게 돼요. 즉 뭐가 나오냐면 이 부호가 교대로 바뀌어서 나와요. 여기 보게 되면 부호가 교대로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 마이너스 nC3 이런 식으로. 그럼 보세요. 여기가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다며요. 그럼 여기 0이라며요. 이 결과값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0이다. 그래서 3번은 뭐 한 거냐면 3번, 4번이요. 3번, 4번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봐보세요. 아까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을 요거 하는 게 2번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예쁘게 정리한 게 3번이에요.
되게 별거 없어요. 보세요. 요 2번 내용 요거 있죠? 다 좀 지우고 2번 내용 요겁니다.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냐면은 요거 플러스끼리 다 모으고 이거 앞에 플러스 있잖아요. 얘,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그럼 플러스끼리 모으면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짝수들만 다 모일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주면 플러스 해놓고 NC0 플러스 NC2 플러스 NC4 뭐 이런 거죠. 그 짝수항들의 합인 거 보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뭐를 이제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내고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쭉 빼주면 여기가 뭐 NC1, NC3 이런 식으로 가죠. 즉 이쪽은 뭐냐면 홀수항이 돼버려요. 자, 결국 짝수항과 홀수항 두 개를 뺐을 때 0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얘네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A다, 그럼 얘도 A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요 1번 있죠. 1번. 요 내용. 이게 짝수항, 홀수항 둘 다 더해 놓은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짝수항의 합 요거를 A라고 두고 홀수항의 합 얘네들을 제가 B라고 뒀다 A라고 뒀잖아요. 그죠? 여기도 A고 여기도 A면 이거 잘 보시면 이거 실제로 요거 여기죠. 얘네들 이거 실제로 A 더하기 A예요. 그죠? 짝수항 홀수항의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A예요. 그 2A가 2의 N제곱이랑 동일해서 양변의 2를 나눠주면서 A는 2의 N-1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짝수항들의 합을 하나 홀수항들의 합을 하나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2의 N-1제곱이 포인트죠. 그죠? 결론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